그날 밤 문득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빠, 나 지금 나이트 앞이야. 응, 그 호구 완전 걸렸다니까? 귀에 익은 목소리, 그 웃음소리. 나영 씨, 나 기억하지? 3년 전에 포장마차 진상. 은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날 밤 전화로 했던 말, 나 다 기억하고 있어. 얼마나 유난이었는지. 나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예요. 전 정말 오빠를.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따스한 봄날의 오후, 그녀는 아파트 베란다에 빨래를 널며 문득 20해 전에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이효선 여사의 가정은 주변에서 보기에도 더없이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인 남편과 중학생 은혁, 초등학생 은희와 함께하는 일상은 그녀에게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은희야, 빨리 나와. 지각하겠다. 매일 아침 은혁이가 동생을 재촉하며 외치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뛰어나오는 은희의 흐트러진 교복을 보며 그녀는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야, 은희야. 또 아침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이리 와봐. 머리 다시 묶어줄게. 엄마, 늦었어. 오빠가 기다려. 그녀는 서둘러 나가는 은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희는 책가방을 메고 뛰어가다가도 길고양이만 보면 멈춰 서서 쓰다듬어주는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는 중간 정도였지만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여보, 나 들어왔어. 저녁이면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늘 은희의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 칭찬받았어. 우리 반에서 제일 잘 그렸대. 우리 은희가 화가가 되려나? 근데 아빠는 은희가 뭐가 되든 다 좋아. 남편은 은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행복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오늘 반찬 진짜 맛있다. 회사에서 이런 반찬 생각하면서 버텼어. 엄마, 나 김치찌개 더 줘. 오늘 체육 시간에 너무 많이 뛰어서 배고파.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면 그녀의 마음은 더없이 풍족했습니다. 은혁이는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반장이 되었고 학업 성적도 늘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비록 은희는 공부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미술 시간만 되면 늘 반에서 가장 독특하고 예쁜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말이면 내 식구는 근교로 나들이를 가곤 했습니다. 남편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가족 사진을 찍는 것을 취미로 삼았고 은혁이는 동생 은희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공원에서 은희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은혁이가 제일 먼저 달려가 동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은혁이 동생 너무 잘 챙겨주네. 엄마가 고마워. 당연한 거잖아요. 은희는 내 동생인데. 그녀는 가끔 이런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내 식구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들었고 가끔은 보드게임을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남편은 은희의 재치 있는 말과 행동에 매번 깔깔 웃었고 은혁이는 동생의 제주꾼 같은 면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은희는 예술가의 기질이 있어.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기대된다. 남편의 말처럼 은희는 매사에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은희를 보며 딸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날의 악몽 같은 전화를 그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그녀에게
남편의 회사 동료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 큰일이 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진 소식은 그녀의 세상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은행 지하 전산실에서 시작된 화재는 순식간에 번졌고, 야근 중이던 남편은 후배 직원들을 먼저 대피시키다가 그만. 엄마, 나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오늘 저녁 뭐야? 은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급히 닦아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은희의 밝은 목소리가 순간 멈췄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은희야, 아빠가. 그날 밤, 집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늦게 돌아온 은혁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와 안긴 여동생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아빠, 진짜 안 오시는 거야? 은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온 집안을 메웠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꼭 안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오늘은 늦을 것 같아. 전산 시스템 점검이 있어서. 알았어. 저녁 먹고 해. 과일이라도 가져가. 됐어. 금방 끝날 거야. 은혜 그림 전시회 내일이지? 내가 일찍 가볼게.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은 매일 울음바다였습니다. 특히 은희는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빠, 나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은혁이는 여동생의 어깨를 붙잡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막 고3이 된 아들의 어깨가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아빠 역할을 할게요. 은희도 제가 잘 챙길게요. 은혁의 말에 그녀는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이 벌써부터 가장의 짐을 지려 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식탁에 늘 있던 남편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며 은희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그녀는 잠든 은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말이면 하던 가족 나들이도 저녁 산책도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위로금과 보험금으로 당장의 생활은 가능했지만 그녀는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은혁이의 대학 등록금과 은희의 학비를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아르바이트 할래요. 안 돼. 넌 공부에만 집중해.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은혁이는 자신의 방에서 더욱 늦게까지 공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불 켜진 방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들을 보며 그녀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며 이효선 여사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홀로 눈물 흘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그녀는 은희의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온 딸아이는 하루하루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은희야, 밥 먹어야지. 문 좀 열어줘. 싫어. 나 안 먹을 거야. 방문 앞에서 그녀는 쟁반을 들고 서성였습니다. 은희는 학교도 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은희야, 이제 그만 학교 가자. 선생님이 걱정하신다. 엄마도 힘들잖아. 엄마도 매일 밤 우는 거 다 알아. 은희의 날카로운 외침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희의 방황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짙은 화장을 하고 늦은 시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이게 몇 시인데 들어오는 거야? 은혁이가 동생을 기다리다 잠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뭔데? 아빠도 아닌데 왜 간섭해?
은희의 말에 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습니다. 그녀는 다투는 아이들 사이에 서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엄마, 은희 요즘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려 다녀요. 제가 몰래 봤는데 은혁의 말에 그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교복 치마는 점점 짧아졌고 교복 글라우스 사이로 보이는 화려한 옷들이 늘어갔습니다. 너 그 립스틱 좀 지우고 학교 가. 엄마는 왜 자꾸 간섭하는데? 나 이제 아무것도 재미없어. 학교도 싫고 다 싫어. 은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그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지면서 그녀는 현관 앞에서 딸을 기다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은희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하기 싫어. 엄마는 아빠 없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은희의 절규에 그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도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하지만 너희들이 있어서 버티는 거야. 아빠가 보고 싶어. 은희는 엄마의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은희의 방황은 계속되었지만 적어도 그녀의 품에서 마음을 털어놓는 순간만큼은 예전에 그 맑은 눈빛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은희는 더욱 과감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교복을 벗어던지고 화려한 옷차림으로 학교를 가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돌아왔습니다. 은희야, 제발 엄마 힘들게 하지 마. 엄마가 뭘 알아? 난 이게 좋아.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덜 아파. 그녀는 밤마다 은희의 방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 꿈꾸던 화가의 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학교 성적은 바닥을 쳤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전화는 늘어갔고 그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어떡하면 좋지?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희의 방황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고 그녀는 딸아이를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은희의 방황이 깊어지는 동안 그녀의 현실은 더욱 팍팍해져만 갔습니다. 보험금은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고 두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효선 여사는 결국 주변의 권유로 동네 시장에서 노점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은혁이의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이효선 여사는 결국 주변의 권유로 동네 시장에서 노점상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는 두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효선아, 이거 어때? 시작하기도 쉽고 물건만 잘 들여오면 괜찮을 거야. 친언니가 건넨 제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은혁이의 대학 등록금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남편의 사진 앞에서 그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첫날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어오는 일부터 좌판을 펴고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까지 그녀의 하얀 손은 점점 거칠어져 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한 장사였지만 그녀의 정직한 성품과 친절한 태도는 곧 단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주말이면 은혁이가 나와 거들었습니다. 아들의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부나 해.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도와야죠. 은혁이는 무거운 상자를 나르며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들의 굳은 표정 뒤에 숨겨진 슬픔을. 날씨는 그녀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장사를 접어야 했고 한겨울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고, 효선 씨 이렇게 추운데 마스크라도 하고 해요. 옆 가게 언니의 걱정 어린 말에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다 적응되더라고요. 하지만 밤이 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은혁이의 성적표를 볼 때면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엄마, 이번에 전교 3등 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은희는 엄마의 장사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학교 앞을 지날 때면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갔고 친구들에게 엄마의 직업을 숨겼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미안해. 됐어요. 그냥 제 앞에서 하지 마세요. 딸의 차가운 말에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인들과 어울리며 조금씩 장사 요령도 배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단골 손님도 늘어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두 아이를 위해 그녀는 힘을 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매일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아이들이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노점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그녀는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은희가 다른 학교 학생들과 패싸움을 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희 어머니 되시죠? 따님이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좌판을 접은 그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구석에 앉아 있는 은희는 교복이 엉망이었고 입가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런 일이? 쟤네가 먼저 시비 걸었다니까요. 애비 없는 년이라고. 은희는 고개를 돌린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은 은희가 다른 학교 여학생들과 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는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다들 날 무시해. 엄마가 노점상이라고. 아빠도 없다고.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회초리를 들었지만 은희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며 차마 내리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러면 안 돼. 은희야.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은희는 점점 더 과격해져 갔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을 빠지기 일쑤였고 귀가 시간은 점점 더 늦어졌습니다. 은희야, 이게 몇 시야? 아, 몰라. 내 뒷조사해? 은혁이와 은희의 말다툼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혁은 여동생을 걱정하며 뒤를 쫓아다녔지만 그럴수록 은희의 반항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엄마, 은희 요즘 노래방에서 자주 보이더라고요. 이웃의 제보에 그녀는 밤늦게 노래방을 찾아다녔습니다. 짙은 화장을 한 은희는 엄마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곧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왜 따라와? 창피하게. 은희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그녀의 애원에도 은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과격해져 갔고 급기야 학교에서 정학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퇴학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어때? 어차피 나 공부하기 싫어. 회초리를 든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전에 그 맑고 밝던 딸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분노와 반항심으로 가득 찬 낯선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그만해. 아빠 얘기하지 마. 은희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터져 나오는 흐느낌을 참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늘 은희에게 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올까봐 가슴을 졸였고 밤마다 은희의 귀가를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효선아, 힘들지. 애들 키우는 게 쉽지 않지. 옆 가게 언니의 위로에 그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은혁이는 공부에 더욱 매진했지만 은희는 날이 갈수록 더 깊은 방황의 길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은희의 방문 앞에서 한숨을 쉬면서도 언젠가는 딸아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은희의 친구 어머니가 걸어온 전화가 그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은희 엄마, 은희가 우리 애랑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데리고 나와서 혼내긴 했는데 애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그녀는 곧장 친구 어머니가 알려준 술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은희를 발견한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그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너 정말 왜 또 잔소리할 거야? 은희의 낯빛은 술 기운으로 붉었고 말투는 평소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엄마도 힘들어서 술 마시고 싶을 때 있잖아. 왜 나한테만 이래? 순간 짝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은희의 뺨에 닿는 순간 주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은희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그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은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은희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할까? 집에 도착해서 그녀는 은희를 남편의 사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빠, 보고 싶지?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내가 아빠랑 찍은 마지막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은희의 교복 입학식 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빠와 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그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기억나? 우리 은희가 중학생이 됐다고 하시면서.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도 너만큼 아파. 매일 밤 아빠 생각하면서 울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면 아빠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엄마, 나도 힘들었어요. 다들 아빠 얘기할 때마다 숨고 싶고,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 보면 속상하고. 은희는 오열하며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고생하시는데 내가 이런 짓만 하고. 아니야, 엄마 탓이야. 너한테 더 신경 써주지 못해서. 그날 밤 모녀는 오랜만에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은희는 아빠가 떠난 후의 공허함과 상실감, 친구들의 시선이 두려워 더욱 반항적으로 변해갔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은희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늦은 귀가도 짙은 화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말이면 시장에 나와 엄마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거 좀 나를게요. 은희야, 괜찮아. 공부나 열심히 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도와야죠. 그녀는 달라진 은희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은혁이도 동생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은희야,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오빠, 미안해.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쳤지? 이제 그녀의 가게에는 은희의 웃음소리가 더해졌습니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세 식구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의 달라진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은희는 어느 날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취업하고 싶어요. 은희야, 대학은 더 이상 엄마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오빠 대학도 가야 하는데. 그녀는 은희의 결심에 찬 눈빛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정말 괜찮아요. 제가 이제는 책임감 있게 살고 싶어요. 취업 준비를 하는 은희의 모습은 진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격증 공부를 하는 딸을 보며 그녀는 새삼 달라진 은희가 대견스러웠습니다. 은희야, 이력서 쓰는 거 도와줄까? 아니요, 제가 할게요. 대신 면접 보는 날 기도해 주세요. 어느 날 은희는 교회에 나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친구 따라 교회에 한번 가봤는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녀는 은희의 말에 놀랐습니다. 반항하던 시절에 은희는 종교를 비웃기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매주 일요일이면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빠 생각도 많이 났어요. 아빠가 보시면 좋아하실까요? 그럼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졸업을 앞두고 은희는 작은 보험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은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조금이나마 도울게요. 이게 뭐야? 내가 쓰면 되지. 아니에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도 은희는 주말이면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돕거나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을 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은희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이러고 있으면 제가 더 행복해져요. 그녀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은희의 밝은 표정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노점상 그만하시면 안 돼요? 제가 벌면. 아니야. 엄마는 이게 익숙해졌어. 내가 번 돈으로 내 미래를 준비해. 은희의 변화는 은혁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오빠를 위해 은희는 용돈까지 보태주려 했습니다. 오빠, 이거 커피 값이야. 시험 기간이라며? 우리 동생 이제 진짜 어른이 됐네. 은혁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은희가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당신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은희의 새로운 삶은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값진 경험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은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은 큰 위안이었지만 이효선 여사의 일상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노점상이라는 직업은 날마다 새로운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겨울날, 이효선 여사는 여느 때처럼 새벽 시장에서 재료를 사들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떡과 순대, 튀김거리를 고르는 손길이 유독 차가웠습니다. 시장 골목을 누비며 재료를 고르던 그녀의 발걸음이 문득 멈췄습니다. 건너편에서 구청 직원들이 다른 노점상들의 물건을 강제로 치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게 우리 생계인데. 한 할머니의 절규가 새벽 시장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그 자리를 피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야! 이 떡볶이 맛이 왜 이래? 돈 내고 먹는 건데! 점심시간 취기가 올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중년 남성이 그녀의 떡볶이 통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걸 돈 받고 팔아. 구청에 신고해버릴까. 뜨거운 떡볶이, 국물이 그녀의 발등으로 쏟아졌지만 아픈 내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왜 이러세요? 아줌마가 얼마나 맛있게 하시는데. 단골 학생이 나서서 말렸지만 그 남자는 오히려 더 거칠게 행동했습니다. 뭐? 애송이가 어른한테 말대꾸해? 그날 저녁 경찰이 출동하고 난 뒤에야 상황은 진정되었습니다. 맨날 이런 시기에 우리 부부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부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동료 노점상의 한숨 섞인 말에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전 취식이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사람들은 떡볶이나 순대를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기 일쑤였습니다. 돈이요? 그깟 10,000원이 뭐라고 그래요? 신고할까봐 무서워서 잡지도 못하겠죠? 비틀거리며 던진 조롱 섞인 말들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또 울었어요? 퇴근 후 들른 은희가 그녀의 부은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양파 썰다가 그런 거야. 하지만 구청 단속은 더욱 큰 공포였습니다. 어느 날은 뜨거운 기름을 부둥켜 안고 도망치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효선아, 빨리 피해. 단속 나왔어. 동료들의 다급한 외침에 그녀는 허겁지겁 물건을 챙겼지만 때로는 하루 판매할 재료를 모두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
애들 학비 벌려고 하는 건데. 그녀의 애원에도 단속반원들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법이 이런데 다음에 또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하겠습니다. 밤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튀김기름에 데인 자리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매운 양념 냄새는 몸에 배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정말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모님, 저희 수능 끝났어요. 떡볶이 많이 주세요. 때로는 이런 학생들의 밝은 미소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자신의 떡볶이를 먹고 자란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올 때면 모든 고난을 견딜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그녀는 버텨냈습니다. 은희와 은혁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그녀는 나이트클럽 앞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취객들이 많아 위험하긴 했지만 수입이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하나 주세요. 화려한 옷차림의 그 여자는 혼자 떡볶이를 먹으며 전화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지금 클럽 앞이야. 응, 그 호구 완전 걸렸다니까? 이번에는 진짜 대박이야. 그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 사장님 완전 순진한 거 있지? 결혼까지 얘기하더라. 근데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 와이프랑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대. 완전 물 만난 고기지. 떡볶이를 젓가락으로 휘저으며 여자는 끊임없이 떠들었습니다. 카드도 다 뽑아놨고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간대. 거기서 제대로 털어야지. 아, 맞다. 그 전에 명품백도 좀 사달라고 해야겠다. 그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손님의 사생활에 끼어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걔가 진짜 순진한 게 내가 처녀라고 믿더라? 아유,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여자의 웃음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하고 바로 튀어야지. 지난번처럼 꼬리 잡히면 안 되잖아. 아, 맞다. 그 전 사장님한테서 온 내용 증명 봤어? 에이, 걱정 마. 이번엔 깔끔하게 할 거야. 그녀는 손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딸 은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줌마, 이거 맛있다. 하나 더 주세요. 두 번째 접시를 시키면서도 여자는 끊임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진짜 대박이야. 결혼한 다음에 다 털어먹어야지. 그 바보가 재산을 다 내 앞으로 하겠대. 진짜 호구 만난 것 같아. 그녀는 떡볶이를 담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려는 계획을 이렇게 태연하게 떠드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전 남친한테서 뜯어낸 돈으로 산 차는 팔았어. 이제 곧 새 차 살 거야. 이번에는 더 비싼 걸로? 여자는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 그 사람이 자기 애들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거야. 아휴, 진짜 나 원. 그래서 내가 잘 부탁해. 내가 새엄마야 이러니까 완전 좋아하더라. 그 여자는 전화를 끊고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민지야. 너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나 이번에 진짜 대박이야. 작년에 이혼한 무역회사 사장 있잖아. 내가 그 사람 완전 홀리고 있어. 떡볶이를 젓가락으로 휘저으며 키득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걔가 나한테 반해도 완전 반했는데 지금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이 80억이래.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랑 회사 주식 처분한 거지. 근데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 걔가 이혼하고 난 뒤에 여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대. 그 여자는 침을 뱉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기 좀 했지. 남자랑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는 것처럼. 아이고, 오빠 저 부끄러워요 이러면서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 있잖아.
내가 성경책도 사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척하고 있거든? 이효선 여사는 듣고 있기가 괴로웠지만 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응,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할 거야. 결혼까지 골인하면 재산분할 청구해서 싹 다 뺏을 수 있잖아. 지난번처럼 그냥 약혼만 하고 도망가면 아무것도 못 뺏거든. 이번에는 진짜 결혼하고 2달 정도 살다가 확 가져올 거야.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던 여자가 키득거렸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내가 요즘 진짜 열심히 연기하고 있어. 결혼하면 애도 낳고 싶다고. 내가 진짜 그럴 것 같아? 이미 4번이나 지웠는데. 근데 이건 걔한테는 절대 비밀이야. 내가 완전 순진한 척하고 있거든. 처녀인 척. 그녀는 손에 든 주걱이 떨려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간대. 거기서 프로포즈 할 것 같아. 반지 값이면 몇 천인데 그래도 얜 호구니까 내가 더 비싼 걸로 바꿔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있잖아. 결혼하기 전에 신혼집도 14억짜리 살 거래. 그때 마침 손님이 몰려 가게 앞은 북적였고 정신없이 음식을 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떡볶이요. 저기요. 순대 추가요. 우리 것 먼저 주세요. 그 와중에 그 여자는 친구를 불렀고 친구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떠들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참을 수다를 떨던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계산하고 가셔야죠. 네. 아까 했는데요? 아니요, 손님. 계산 안 하셨어요. 뭐라고요? 제가 분명히 10,000원 냈다고요?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계산 안 하셨어요. 아니, 이 아줌마가 진짜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말하네. CCTV라도 있어요? 그건 CCTV는 없지만 뭐야? 그러면서 나보고 사기친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갑자기 떡볶이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딴 더러운 데서 장사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지금 경찰 부를 거예요. 뜨거운 국물이 그녀의 앞치마에 쏟아졌습니다. 순간 그녀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경찰 부르세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다 말씀드릴게요. 주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고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짜증나네. 그깟 10,000원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요? 여자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거나 받아요. 더럽게 다시 노나봐라. 돈을 던지고 사라지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힘든 하루였어요. 하지만 우리 은혁이를 위해서 이겨낼게요. 그날의 사건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노점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장사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월급도 받고 있는데. 은희의 걱정 어린 말에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 시장 건너편에 작은 가게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언니의 조언에 용기를 내어 가게를 얻었습니다. 보험금으로 모아둔 돈에 은희가 보태준 돈을 더해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여보, 이제는 좀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그녀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엄마, 간판은 제가 그려드릴게요. 은희가 그린 예쁜 간판이 걸린 날, 그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선이네라는 소박한 이름의 식당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줌마, 이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점에서 맛보던 그녀의 떡볶이와 순대를 그리워하던 손님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점심시간이면 식당은 붐볐습니다. 특히 회사원들이 많이 찾았는데 정갈한 반찬과 깔끔한 국물 맛을 좋아했습니다. 이모님, 여기 된장찌개 진짜 어머니 손맛이에요. 집밥 먹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은희는 퇴근 후에 종종 들러 설거지를 도왔고 주말이면 은혁이도 와서 홀서빙을 도왔습니다. 엄마, 이제는 좀 덜 힘드세요? 그래, 밤늦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마음도 훨씬 편하네. 더 이상 단속을 피해 도망 다닐 필요도 없었고 늦은 밤 취객들을 상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점심 장사만 하니 저녁 시간은 여유롭게 가족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효선아, 식당 자리 잡은 것 같네. 노점할 때보다 얼굴색이 훨씬 좋아. 시장 터줏대감이었던 언니의 말처럼 그녀의 삶은 한결 안정되어 갔습니다. 비록 수입은 노점 때보다 조금 줄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이 더 값졌습니다. 여보, 이제는 제가 조금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은희와 은혁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평화로운 식당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은희가 설레는 표정으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희의 발그레한 얼굴을 보며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마음이 있대요.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한때 방황하던 딸이 이제는 교회 부목사님의 마음을 얻게 되다니. 엄마, 전 정말 행복해요. 목사님은 제 과거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대요. 은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은희와 진지한 만남을 갖고 싶습니다. 정중하게 찾아온 부목사는 신실한 믿음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그는 은희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은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예비 시부모님을 처음 뵌 날, 그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신 시아버님과 권사님이신 시어머님은 은희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쁘고 착하다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희는 매일 행복에 젖은 듯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엄마, 저 웨딩드레스 입어봐도 돼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희를 보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방황하며 상처받았던 딸이 이제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은희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네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그녀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은 은희가 다니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목사님이신 시아버님께서 주례를 섰고 교회 성도들의 축복 속에 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은희 잘 부탁드립니다. 사위는 매주 그녀의 식당에 들러 안부를 전했고 은희는 교회 사모로서 봉사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나 봐요. 그녀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한때의 방황이 오히려 은희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은희가 잘 자랐죠?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매일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은혁이의 앞날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은희의 결혼식이 끝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은혁이의 결혼 문제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은혁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승진도 하고 자리도 잡았지만 결혼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아, 너무 늦으면 안 돼. 그녀의 걱정이 깊어갈 때쯤 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생각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오빠, 잘 됐다.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은희도 기뻐했습니다. 얼마 후 은혁은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개팅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날 은혁이 데려온 여자를 보는 순간 그녀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단정한 차림의 여자는 겉보기에 나무랄 데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엄마, 나영 씨는 은행에서 일했대요. 지금은 퇴사하고 자기 사업을 한다고. 식사 자리에서 미영은 완벽한 예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미소 지을 때마다 이효선 여사는 자꾸 과거의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어머님, 제가 그렇게 낯이 익으신가요? 나영의 말투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빠, 새언니 인상이 정말 좋네. 은희의 말에 은혁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왜 자꾸 찜찜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영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그때마다 불안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나영 씨가 이번 주말에 또 온다고 하네. 은혁의 말에 그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문득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빠, 나 지금 나이트 앞이야. 응, 그 호구 완전 걸렸다니까? 귀에 익은 목소리, 그 웃음소리.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날의 일을 적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은혁을 찾아갔습니다. 은혁아, 엄마가 이야기할 게 있어. 네, 나영 씨가 사기꾼이라고요? 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나영 씨는 절대 엄마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나영의 말투, 웃음소리, 그리고 그날 밤 들었던 결혼 사기 계획까지. 엄마가 직접 들었어. 그날 밤 그 애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한 말을. 은혁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이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나영 씨의 회사에 대해 알아봤니? 정말로 그런 사업체가 있는지. 은혁의 얼굴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나영이 식당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특별히 음식을... 그 순간 나영은 이효선 여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고 손에 든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신 그때 나영 씨, 나 기억하지? 3년 전에 포장마차 진상. 은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날 밤 전화로 했던 말, 나 다 기억하고 있어. 얼마나 유난이었는지. 나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예요. 전 정말 오빠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나영은 그대로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은혁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말씀을 진작 들을 걸.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이렇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며칠 후 나영의 과거 이력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여러 남자들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재산을 갈취했던 전과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은혁이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상처가 걱정되었지만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나영의 정체가 밝혀진 그날 저녁,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취기가 올랐지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저 혹시 나영 씨 아세요? 김나영.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전 나영이한테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사람입니다. 2년 전 결혼을 약속했었죠.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그때 나영이가 임신했다고. 그래서 제가 가진 거 다 정리했어요. 회사 지분도 팔고 아파트도 처분하고. 근데 어느 날 그냥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임신도 거짓말이었죠. 이효선 여사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 통장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제 개인정보로 대출도 받아가고 결국 전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남자는 손목에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연히 나영이를 봤어요. 이 근처에서 또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려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찾아와 봤습니다. 그 순간 은혁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남자와 은혁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은혁의 표정을 본 남자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영이 그년이 또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려 한 거군요. 다행히 미리 아신 것 같네요.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나영이의 전과를 포함한 모든 증거입니다. 자기 결혼만 3번, 피해 금액은 총 8억이 넘어요. 고소해도 증거가 부족해서 번번이 실패했지만 그날 밤 이효선 여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저런 악마 같은 여자에게 당할 뻔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 은혁이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날 그들은 그 증거들을 가지고 나영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은혁은 한동안 깊은 상처를 안고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이 전보다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우리 교회 청년부 모임이 있는데.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희야, 난 아직. 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를 위로하고 지지했습니다. 이효선 여사는 아들의 아침 식사를 더욱 정성껏 준비했고, 은희는 퇴근 후 자주 오빠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을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은혁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그녀를 볼 때마다 미안한 듯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씀 진작 들을 걸. 아니야, 이렇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식당에 모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해요. 은혁의 목소리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오빠, 그래야지. 이제 진짜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은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은혁의 눈빛에 다시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잘 지켜냈죠?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가족이 하나 되어 이겨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은혁이도 더 좋은 인연 만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나영의 정체가 밝혀진 후 은혁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너무 걱정돼요. 은희의 말에 그녀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자책하며 혼자 아파하는 모습이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오빠, 이제 그만 회사에서 나와요. 오늘은 집에서 같이 밥 먹어요. 어느 날 저녁 은희가 회사로 찾아가 은혁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제가 어리석었죠. 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되어서. 은희가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우리 은혁이가 평생 그런 사람이랑 살 뻔했잖아.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사람 연기에 완전히 속아서. 그게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순수하고 진심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사위의 말에 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정말 바보 같죠? 아니야. 넌
그저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야.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야. 주말이면 가족들은 모여 은혁을 위로했습니다. 은희는 교회 청년부 모임에 오빠를 초대했고 사위는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은혁이 좀 봐요.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아들을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혁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잘못한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응. 무슨 잘못? 너무 서둘렀던 거죠. 결혼이 늦었다는 초조함에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은혁이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점차 은혁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 후에는 어머니의 식당에 들러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빠, 이제 좀 웃네. 은희의 말에 은혁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그녀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비록 큰 상처였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천천히 치유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은혁이도 잘 될 거예요. 우리 가족 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2호선 여사의 식당 앞에는 딸 은희가 심어준 화분들이 예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할머니, 여기 꽃 봐요. 은희의 5살 딸 수아가 제잘거리며 화분 앞에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우리 수아가 꽃만큼 예쁘네. 그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말이면 은희 가족이 식당에 들렀고 수아의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은희의 남편은 교회 일로 바빴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어 장모님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래. 이제 나이가 드니 좀 힘들긴 하네. 제가 약초를 좀 구해왔어요. 이거 드시면 좋대요. 사위의 정성 어린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은혁은 여전히 혼자였지만 예전처럼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어머니의 식당에 들러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수아와 놀아주었습니다. 삼촌, 높이 더 높이. 은혁이 수아를 안아 들어 올리면 수아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 좋은 사람 만나야 할 텐데. 걱정 마, 조급해하지 않을게. 좋은 인연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오겠지. 은혁의 말에 은희는 안심했습니다. 동생의 결혼이 늦어지는 것이 못내 걱정이었지만 오빠가 행복해 보여 다행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참 행복하죠? 그녀는 매일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 이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나랑 같이 놀자. 수아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수아, 할머니랑 떡볶이 만들까? 네. 저는 할머니가 만든 떡볶이가 제일 좋아요. 식당 한켠에서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은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렇게 일하는 게 더 좋아. 하지만 은혁은 퇴근 후면 어머니를 돕겠다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에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랐네요. 당신이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비록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이번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일요일 아침 식당 문을 닫으며 사위가 조심스레 권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엄마, 저희 교회 정말 좋아요. 수아도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대요. 은희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가요. 재미있어요.
주아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그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제가 교회에 가도 될까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은혁의 새로운 인연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기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예배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성도들의 따뜻한 미소, 은희 가족의 배려, 그리고 수아의 제잘거림이 그녀를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은혁이에게 좋은 인연을 보내주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첫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예배는 어떠셨어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처음이라 낯설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그래요, 엄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늘 지켜주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은희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힘든 순간마다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와요. 주아의 천진난만한 웃음에 그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또 올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도 다음 주에 같이 가볼까요? 은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가자. 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오늘 저 처음으로 교회에 다녀왔어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남편의 사진 앞에서 그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요일 아침, 그리고 처음으로 드린 기도. 그것이 그녀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